자, 신천지가 결국 전체 교인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띄웠는데 정작 지금도 이만희 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진단을 받기는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하겠다라는 두 번째 특별 편지를 보냈는데 현재 신천지 신도는 약 21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죠. 밝히지 않으니까. 부풀렸을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천지 측은 이 신도 명단을 제공하면서 예비 신도,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되지 않고 교육받고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보를 보호해달라. 그리고 이름은 제공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또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또 짚어볼 텐데요. 자, 이만희 씨 지난번에 형 장례식장에 왔겠죠. 그러면 여기도 뭔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텐데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는다. 그러면서 강제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녹취를 좀 들어보죠.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대국교회 성도 전체 명단을 보건당국에 넘겼지만 이 명단이 유출돼 지역사회에서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 휴직,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 압박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본인이 나와야 됩니다. 본인도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세상을 구하겠다는 구세주, 이긴 자로 칭하는 사람이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이길 수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왜 뒤에 숨어 있습니까? 이건 비겁한 행위이고 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이 종교 집단이 이러한 무리를 끼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사회적인 어떤 단체를 이끈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 교회에 관련된 2월 16일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 약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현재 2명이 또 확진이 돼서 그 예배 참여자 10,0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의 연구를 가진 신도들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료 확보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교수님, 사실 지금 신천지 그 관련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 4주 안에 어떻게든 찾아내서 빨리 진단하고 격리하고 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사실 이 전체 교인들의 명부 같은 경우는 10만이 아니라 20만, 자기들이 얘기하기로는 3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30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방역에 의해서 어떤 것을 찾는다든지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 동선, 즉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대구 경북 지역이랑 간적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찾아내는 수사의 영역이지 사실은 보건 영역에서 이분들의 뭐 열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갖고 그걸 찾아간다 하는 것은 지금 수적으로 볼 때는 무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죠. 근데 일단 연결고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내놓으니까 일단 다 내놓으면 어느 정도 진실성을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정 변호사, 만약에 이번에 신천지 쪽에서 자진 공개를 안 했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바로 경기도지사 예.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강제 조사를 해서 3만 3천 명의 명단을 확보했고요. 저는 신천지가 상당히 문제가 크다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신천지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다. 이 말은 동의합니다. 본인들도 이게 피해자 맞죠? 그렇지만 이게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어떤 협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제 형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신자는 누군지 그 이름이나 명단 또 이렇게 대구에 예배드린 명단 있잖아요. 교인들. 이걸 이게 신속하게 제공해주고 예. 그리고 이게 자가격리해서 방역을 확산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협조 의무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피해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말 이게 이번에 잘한 것 같아요. 그 전염병 예방 그 관리법에 따라서 강제로 들어가서 이 명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예. 여기 그 명단을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확보했거든요. 예. 3만 3천 명 아주 잘한 조치로 봅니다. 현근택 대변인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경찰권이 있습니까? 이게요, 그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뭐 지자체장이 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만약에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그 실제 방법에서 압수수색처럼 가서 강제로 뺏어오거나 이런 거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역학조사 방법에 보면 단순히 우리가 뭐 진찰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지금 요구는 한 거거든요. 근데 요구를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예.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는 이제 경기도 지사기 때문에 경기도의 권에서만 권한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의할 점은 이 과천에 본부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 서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천에 본부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입출입을 할 때 본인 확인을 한다 그랬거든요. 지문이나 아이디 카드로 확인한다기 때문에 물론 그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과천에 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물론 이재명 지사 권한은 아니에요. 그건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야 되는 권한이죠. 예. 근데 압수수색에 준하는 어떤 자료 확보는 신속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로도 이거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삭제 위험이 있다. 물론 저는 아마 검찰이 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총회 측에 자료를 요구하고 만약에 그 요구를 제출 안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자료를 회피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속하게 잘한 것이고 예. 만약에 오늘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명단을 확보 못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서거나 아니면 검찰이 좀 나서서 전체 명단을 확보해야만 왜 그러냐면 자진 제출한다고 했지만 그 명부가 지금 모든 언론이 얘기하듯이 작년에 수료한 인원이 10만이라 그러고 그전에 20만이라 그랬으면 최소 30만이 돼야 되는데 오늘 또 보면은 뭐 20몇 만이다 이러고 예. 있어서 사실은 제출한 자료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일단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녹취를 한번 좀 잠깐 들어볼까요? 김강립 차관의 발표 내용이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어젯밤 늦게 합의하였습니다. 중대본은 신도들과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특히 지난 23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시킨 이상 교회 측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조하였고 교회 측의 전향적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회 측은 방역 조치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활용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회 측은 금년 1, 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의 신도, 대구교회 신도 중 같은 기간 중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그 감염원의 주된 경로는 그 대구 신천지교회 관계자들과 그리고 신도들과 그분들의 접촉자와 그 접촉자가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감염을 2차, 3차 감염을 유발하는 그런 유행이 현재 유행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방역의
주된 그런 주안점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그런 사례들은 계속 발생할 그런 위험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들을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차정 교수 일단 뒤늦게라도 명단 내놓은 것은 다행인데 그렇죠. 지금 이만희 씨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주변에 누구 있는 말씀을 하더라고. 이만희 씨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논하는 과정에서 거의 제 지인이 하시는 말씀이 마귀와 싸움하고 계신 거 아닐까? 그분이 그러니까 지난번 선조들에게 보냈을 때 이 병 자체가 마귀의 짓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장을 막기 위한. 성장을 막기 위한 마귀의 짓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총회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 지금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하고 아마 기도를 통해서 뭐 용맹정진하면서 지금 싸우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이 진단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고 어이없다는 이야기를 아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가장 책임자를 할 수 있는 분은 이만희 총회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21만 5천 명에 대한 명단 자체를 다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명단 확보에 나서는 걸 보면 아직까지 믿지 못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신천지를 잘 아시는 이 종교 관련 이 오랫동안 취재를 하신 분이 오늘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 신도들 명단을 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감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교육생이라는 겁니다.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부터 해서 대학생들이 주축인데 이러한 아주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향후 이 지금 자신들의 교단을 그 상당한 그 이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지금 그러니까 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교단 입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안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앞서 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당국에서는 교육생 명단까지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만희 총회장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흔쾌히 협조하시는 것이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도 맨 처음에 마귀라고 그랬죠. 그런데 백 교수님, 저희가 지금 신천지를 주목하는 게 그 교인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집회하는 것도 그렇고 또 무슨 뭐 졸업식하고 수료식하고 이럴 때 꼭 군대같이 이렇게 단체적 폐쇄적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저런 형식으로 집회를 하고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군이 뚫린 것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군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천지를 우리가 우려하는 거죠. 저기서 지금 처음에 생겼을 때 이 31번 환자라는 사람이 2월 9일하고 2월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또 그 전에도 물론 계속 교회 예배에는 참여했습니다마는 그때 처음 생겼을 때부터 벌써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환자들이 또 많은 환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집단으로 발병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두 명이 뭐 이렇게 발병을 해서 그 지역사회에 전파를 시킨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발생했을 위험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노출됐고 또 이 교회 자체가 오염됐을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량 발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 신천지에도 그다음에 넘어간 2차, 3차 전파자들이 대구, 경북에서 지금 잡아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 안 잡힌다고 그러면은 이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의 감염 불명의 경우가 원래는 신천지였지만 몇 번 지나가고 나면 벌써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자체가 희석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든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접촉자들, 감염 의심한 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또 특히 이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도 유증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1,000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왔고 아직도 잠재적인 감염자가 상당히 많고 지금도 퍼뜨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목표는 하여튼 4주 안에 이것을 잡는 것이겠죠. 그렇죠. 장성철 소장. 저는 이제 신천지 교인분들께 종교적인 신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차재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병마가 마귀의 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교주나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나를 만나라. 그래야 병마가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물론 예배 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은 본인이 아픈 걸로 끝나지가 않고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아프신 분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보시더라도 꼭 병원 가셔서 판단받고 검사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네. 해야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요. 이만희 씨 형의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참석했던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이제 경찰이 다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127명을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교주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청도 지역은 이만희 씨 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신천지에서 성지로 이렇게 네. 생각한다고 하는데 127명만 왔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또 어제 보면은 대략 한 620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있는 경찰분들이 1대1로 지금 추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도 빨리 명백하게 어떤 분들이 왔다 갔는지 신천지 측에서 해명을 하고 제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은 왜 이만희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세가 많아요. 지금 예. 거의 9순이라고 예. 하는데 나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나타나서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을 또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본인은 교인들한테는 완전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한 분이 이제 사회적인 어떠한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정 변호사, 우리가 정당 같은 경우에 설립 목적에 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또 국가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교는 이게 더 헌법의 종교의 자유 때문에 상당히 그 높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좀 해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교 집회는요. 제가 보기에 그저 아까 장례식에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봐요. 결국 이제 신천지의 그 3대 성지가 있거든요. 예. 과천. 예. 그리고 이제 본부가 있으니까. 청도가 고향 예, 아닙니까? 고향이고. 그다음에 계룡산. 예. 이게 3대 성지고. 계룡산에서 무슨 계시를 받았나 보죠? 뭐 그렇게 예. 3대 성지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은 신자들이 저희도 이게 일반 장례식에도 보통 몇백 명씩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120명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이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제 안 나타나는 게 신천지가 이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분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이제 그 폭로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폭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복합적인 위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최근에 뭐 사실혼 관계 김남희 씨라고 예. 이제 그분이 예. 상당히 지금 계속 폭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만희 씨 부인입니까? 법상으로는 안 됐는데 예. 사실혼 관계를 이제 주장하고요. 먼저 그 결혼식에 찍은 사진들 이런 걸 막 제시하고 예. 그다음에 그 자금의 흐름도 좀 미심쩍다 네, 이런 게 부분이 계속 좀 폭로를 하고 있죠. 이단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긴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만은. 예. 예, 현근택 대변인. 네네. 지금 기사에 보니까 이제 이만희 이 총회장의 친형의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라는 예. 보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의 증상이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게 이분이 뭐 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망의 원인이 급성 폐렴이라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그 총회장이 어쨌든 편지는 썼지만 일선에서는 실제 이 신도들이 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용인에서도 1번 확진자가 본인은 대구에 간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은 신천지 신도가 맞지만 자기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시에서 CCTV 확인하고 나서야 대구에 예. 간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총회장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신도들에게 당국에 협조하십시오. 우리가 명단 제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의원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에서 책임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직접 줘야만이 제가 보기에 일선에서 협조가 되지 총회장이 편지 하나만으로는 이 예. 수십만 되는 신도들이 사실은 이 총회장의 말에는 따를 거거든요. 근데 정부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 전화하거나 연락과 경찰이 했을 때는 실제로 안 따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만희 이 총회장이 직접 나와서 최대한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기를 우리가 최대한 어쨌든 뭐 서로 기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메시지를 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중국 우한 쪽에서 왔으니까 분명히 우한 쪽 또는 그쪽 중국에 관련된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신천지 교인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수도 있고요. 예. 거기서 잠재적으로 감염이 되어서 왔을 수도 이 있고. 대남
병원 근처에서 감염이 일어났을 수가 있고 예. 여기에서 아마 제일 약한 고리가 그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 신천지 교인들이 여기에 봉사활동을 많이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접점들을 지금 우리는 역학조사를 알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측으로 보면은 원인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대남병원이 면저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 가서 이게 넓게 퍼진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예.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더 이루어지질 않고 이건 거의 수사에 가까운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뭐 확실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